자, 제2절 종국재판입니다. 자, 종국재판에는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이 있죠. 그리고 실체재판에는 유무죄의 판결이 있고요. 형식재판에는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 판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죄 판결입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자,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선고하는 재판을 말한다 했고, 유죄 판결은 전 시간에 실체 재판이고 종국 재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종류가 있죠. 유죄 판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형 선고가 있고, 형 면제가 있고, 선고 유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유죄 판결입니다. 자, 밑에 조문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1항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하는 판결이 유죄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형 면제, 선고유예 경우 외에는, 그쵸? 그러니까 요 위에 나와 있죠? 이거하고 이거 외에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두 개 뺀 나머지가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쵸?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 선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 말고 선고유예 말고 이 형 선고 판결을 때릴 때는, 그쵸? 판결로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형을. 그쵸? 자, 그러면 이 조문과 밑에 조문 비교해 보세요. 자, 피고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형 면제와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죠. 형 면제나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판결로서 선고한다. 위 조문과 다른 게 뭐예요? 위 조문은 이 형 선고 판결 때릴 때 판결로서 이 형을 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면제나 선고유예는 판결로서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형을 선고한다는 말이 없죠. 그쵸?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죠. 왜? 형 면제를 하는데. 형을 면제하는데 왜 형을 선고를 해요? 그쵸?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고를 미루는 거지. 너가 유죄 맞는데 죄가 경미하다 보니까 내가 당장은 선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하는 거 봐서. 따라서 이건 선고를 잠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를 안 해요. 아시겠죠? 선고를 미룬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판결로서 하는 건 맞는데 형 선고를 안 하고 그냥 선고만 해요. 선고. 판결로서 면제 선고한다, 선고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형을 때리진 않아요. 근데 이거 외에는 이 형 선고 판결 같은 경우는 형을 때려요. 징역 1년에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점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형 면제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요. 징역 몇 년, 벌금 몇 년 이게 없잖아요. 그쵸? 그냥 너는 면제한다, 형을 선고유예한다 이런 식이지. 됐죠?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형 선고는 여기 형벌의 종류, 그쵸? 형벌의 종류 그리고 양을 정해서 형벌을 처한단 말이에요. 징역인지 금고인지, 그쵸? 징역인지 금고인지 또는 상한 한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차이점 그겁니다. 형을 선고하느냐, 형을 선고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 받으시고요. 자, 동그라미 2항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집행유예가 있죠?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미결 구금일수 말합니다. 노역장 유치, 이것은 이 형 선고와 동시에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가 나와 있죠. 형을 선고할 때 판결 이후에는 자, 범죄 사실, 그 다음 증거 요지, 법령 적용 이 세 개를 명시해야만 해요. 세 가지 몽땅 답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누락했어요. 누락했다고 하면 그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가 된다. 파기 사유. 아시겠죠?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 판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범죄될 사실. 자, 범죄될 사실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쵸?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유책한 사실을 말한다. 형법 배우신 분들은 쉬워요.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요 세 가지를 모두 구비를 해야 돼요. 근데 형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을 말합니다. 이 구성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이 있고 주관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일단 구성요건 했죠? 구성요건은 객관적, 주관적 모두 다 범죄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명시를 해야 돼요. 자, 수단, 방법, 그 다음에 직무 범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다 명시를 해 주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자, 면장의 직인을 면장의 직인란에 찍지 않고 라는 판시는 뭐뭇에 불과하고 뭐뭇을 설치하고 그 직인의 인감증명서에 현출되는 과정, 즉 수단, 방법 있죠? 수단, 방법 등 행위나 자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단의 방법은 명시하라고 했잖아요. 수단의 방법은 명시하라고 했는데 수단,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될 사실을 명시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판례고요. 자, 증례죄법 나와 있죠? 증례죄는 대가관계가 인정될 때 증례죄 수뢰죄가 되잖아요. 따라서 밑에 줄 공무원의 어떠한 이 직무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부분, 이 부분 직무 권한의 요 범위, 요 부분도 왜 나와 있죠? 증례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 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요거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 판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상해 부위 나와 있죠? 상해 부위 판시가 있어야 돼요. 판시가 없는 상해죄 인정은 위법이다.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판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 자, 다 됐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우리가 형법을 배울 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관계 등이 있다 그랬고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 목적, 불법 영역의사가 있는데 여기 고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고의를 밑으로 뺐어요. 이 밑으로 뺐단 말이죠. 다만 이 고의는 보통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존재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시할 필요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고의는 빠진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예비 음모라든지 미수라든지 공범 이것도 구성요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자, 미수범 밑줄 그시고요. 자, 미수범은 실행의 착수에 해당될 때 미수가 되거든요. 그쵸? 따라서 이 착수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전 단계는 예비 음모가 되고 그 이후 단계가 미수가 되잖아요. 그쵸? 미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능 미수가 있는데 이거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조문 있죠, 조문. 25조, 26조, 27조. 그거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별도 명시해야 한다. 돼 있고. 자, 공범 같은 경우에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30전지, 31전지, 그쵸? 32전지, 34전지 전부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구별을 명시한다. 그쵸? 조문 다 적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만약 공모 공동정범일 때는 이게 공동정범 중에서 공모잖아. 그쵸? 공모라는 것도 명시해야 되고요. 자, 교사범, 종범은 좁은 의미의 공범인데요. 이것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때 교사범, 종범이 성립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종속범이기 때문에 정범을 반드시 뭐한다? 명시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모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도 범죄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한다 그랬죠? 밑에 판례 보세요. 이 공모의 판시는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빨간색으로 의사합치 동그라미 이 정도만 적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와요.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공모 나와 있어요. 이 공모나 모의, 그쵸? 이 공모나 모의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요 상세하게 적을 것까지는 없고요. 어디까지? 그 밑에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 성립되었다.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적으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적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됐고. 자, 밑에 교사범, 방조범은 종속범입니다. 이건 형법 안 배우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필기해 드리는 거예요. 종속범이라고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을 때 종속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뭘 적어줘야 돼요? 정범이라고 하는 걸 적어줘야 돼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위법성 책임 나와 있죠? 여기 형법 배우신 분들 이해될 거예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 즉 법조문에 해당할 때는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됩니다. 그 추정을 깨뜨리려고 한다면 조각사유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그쵸? 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를 내세워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걸 내세우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는 위법성 추정되고 책임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쵸? 체크를 할까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X 하면 되겠네요. 그쵸? 별도로 명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 처벌 조건은 형벌권의 전부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가 요한다고 보네요. 처벌 조건은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명시를 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중사유, 감면사유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네요. 동그라미 칠게요. 근데 밑에 보시면 단순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이 정상에 관한 부분 있죠? 그것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X 할게요. 자, 판례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양형 나와 있죠? 양형 세모 쳐볼게요. 이것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명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미수범 명시해야 돼요. 미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장애미수인지 25조, 26조, 27조 아시겠죠? 다 명시를 해야 된다. 공범일 때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정범 다 명시를 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공모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 공모 부분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명시는 의사합치 정도이면 족하다. 자, 교사범, 종범은 종속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범의 존재를 명시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위법성 책임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처벌 조건 명시해야 되고 가중 감면 명시해야 되고 다만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이 정상에 관한 부분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자, 명시 정도를 볼게요. 자, 명시 정도는 다른 범죄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판례는 별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판례인데요. 보겠습니다. 폭행치사죄는 폭행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를 유죄로 하려면 이 폭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자, 판결을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서 그 충격으로 넘어져서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기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폭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폭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 사실이 명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폭행, 가격밖에 없어요. 가격밖에 없고 이 구체적 사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가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은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인데 거의 출제가 지금 거의 안 됐네요. 자, 밑에 일시장소 볼게요. 자, 일시장소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명시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8가 잘 나와요. 자, 여기 나왔죠? 여기 일시장소 방법은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개괄적 동그라미 개괄적이면 족하다. 됐고 그 다음 밑에 자, 여기 일시 나와 있죠? 이 일시는 적용 법령을 결정하고 법령 결정을 하고 책임 능력을 명확히 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 그쵸? 요거를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더 적지 말고, 법령을 결정, 책임 능력, 유무, 공소시효 완성 여부, 요것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경합범이라든지 상상기 경합은 수재잖아요. 그쵸? 수재이기 때문에 각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되고, 굳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자, 포괄적 판례가 있죠? 포괄제는 포괄적으로 표시하면 좋다 하는 게 판례란 말이죠. 밑에 판례 볼게요. 자, 포괄제는 개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밑에 전체 동그라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횟수, 합계 등을 퉁쳐가지고 명시할 정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죠? 개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조심하시라 그랬어요.